자, 오늘부터는 4단원 한국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프린트는 174쪽부터 보면, 프린트가 아니라 교과서는 174쪽부터 보면 되고, 프린트는 이제 23쪽부터 시작을 해서 기말고사 범위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문학책이 끝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독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될 양이 방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따라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하지 않고 23쪽, 프린트 23쪽, 그 다음에 교과서 174쪽부터 기말고사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은 23쪽만 할 거거든? 자,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상고시대부터 어떤 시대까지의 문학? 고려시대까지의 문학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보면은 상고시대,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 고려시대 요렇게 나아가고 있죠. 근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상고시대는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을 거야. 이 상고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모르는 친구들은 필기를 해주세요. 이번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쌤이 나눠준 프린트와 그 다음 필기한 거 위주로 보면 됩니다. 자, 상고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원시 부족 국가 시대부터 무슨 시대 이전까지 있겠어? 삼국이 정립되기 이전 시기까지를 우리가 상고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옛날이야. 이 시대에는 이제 문학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사냥, 농업 등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일을 노래한다 라고 했어. 얘들아, 사냥, 농업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사냥, 농업. 따라서 사냥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농업을 위해서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던 시기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행해졌냐면은 우리 기우제 같은 거 혼자 지내지 않잖아.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집단적으로 지내죠. 따라서 집단적인 무슨 의식일까요, 이거? 이런 말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집단적인 주술 의식이 행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주술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자. 주술을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테지만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비가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가 내리게 하고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초자연적 능력에 호소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호소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치? 그래서 기우제 같은 거 지낼 때도 하늘에 기도를 하잖아. 하늘에 그 기우제를 지내잖아. 그런 것처럼 요렇게 인간의 문제를 어떤 인간 밖의 능력에 호소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주술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주술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고시대 때는 이런 집단적 주술의식이 많이 행해졌고 그 다음에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엇과 무엇이 혼합됐다? 춤과 음악이 혼합되었어. 춤만 춘 것도 아니고 음악만 부른 것도 아니야. 춤과 음악이 혼합이 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혼합되었다고 해서 종합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후에 노래는 음악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노랫말은 이제 그 가사 같은 거는 문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춤 같은 거는 무용과 연극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자.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건국시조를 신성화한 뭐 단군신화, 주몽신화 이런 걸 우리가 건국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건국신화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몽신화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네 번째. 사회가 발전하고 제의와 아까 말했던 주술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제의 같은 것도 제사 지내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뭔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아니라 인간 밖에 어떤 초자연적 능력에 호소하는 거. 제이와 주술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이제는 나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 요즘 가요 같은 거 들어보면은 어떤 개인의 감정, 뭐 이별이나 사랑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 삶과 같은 것에 대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사들이 많죠. 따라서 개인의 이런 거를 뭐를 표현했다고 얘기하지? 정서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고대 가요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얘들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거 자꾸 돌아가네?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모든 고대 가요가 개인의 정선만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정선만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구지가와 같은, 너네가 배웠는지 모르겠어. 구지가와 같은 고대 가요는 주술의식이 집단적 주술의식이 강한 노래입니다. 아니면은 황조가 이런 거는 개인의 정서가 강한 노래도 있지만 고대 가요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개인의 정서만 노래한 것이라고 바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삼국시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삼국시대 봐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여기 적어줄게. 고대 가요 예를 들면 쌤이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 고대 가요 예로 쌤이 방금 구지가와 그 다음에 황조가를 얘기했는데 황조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 정서를 노래한 것이 맞지만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 주술성을 갖는 노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삼국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국시대, 어떤 세 나라를 합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기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삼국이 정립되고, 각 국가는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자나 불교 등의 외래 문화를 수용했어. 따라서 무슨 문학이 발달을 했겠어? 한자를 받아들였으니까 한문 문학이 발달을 했겠죠.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이거 쌤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 기간에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한 노래인 무엇이 출연했다? 향가가 출연을 했어. 향가가 출연을 했는데 향가는 뭘로 쓰여졌다고 했지, 쌤이? 향찰로 쓰여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예를 들어볼게. 이 향가의 대표적인 향가에 뭐가 있냐면은 너네도 들어봤을 거야. 서동요라는 게 있어요. 서동요라는 작품이 있는데 너네가 들어본 건 아마 요걸 거야.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라는 걸 들어봤을 텐데 옛날에는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요렇게 쓰여졌어. 향찰로 쓰여진 거야.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향찰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쌤이 설명을 해줄게. 향찰이 무엇인지. 이 두 번째 줄만 같이 보도록 할 거야. 두 번째 줄. 이 원리만 살짝 이해를 해두고 이런 게 향찰이고 이 향찰로 쓰인 게 향가구나 라고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분을 쌤이 음과 뜻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게 지금 7글자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글자니까 쌤이 이렇게 7칸을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칸을 만들어서 위쪽 칸에다가는 쌤이 위쪽 칸에다가는 뜻을 쓸 거고 아래 칸에다가는 음을 쓸 거야. 뜻이 뭐고 음이 뭐냐면은 얘들아 이게 무슨 글자지? 나무 목자지. 이게 뜻이고 이게 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각각의 글자의 뜻과 음을 써보도록 할게. 왜냐면은 향찰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첫 번째 글자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 남, 타자. 타인할 때의 그 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그윽하다, 밀자고 밀수 할 때 몰래 그 밀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다만지. 이게 다만지고
이 네 번째 글자가 얼다 가짜야. 이 얼다가 뭐냐면은 시집가다, 결혼하다의 뜻입니다. 이거는 결혼하다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결혼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어른이라고 했던 거야. 그게 지금 현대의 어른의 의미로 된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네 번째 글자는 이 네 번째 글자는 어질다 량자인데 이렇게 향찰로는 어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글자, 이거는 두다 치자. 마지막 글자는 옛 고자야. 근데 이거를 막 조합해서 어떠한 우리말이 나와야 되냐면은 남몰래 결혼하고 라는 의미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한자가 있으면은 이거 목 이렇게 읽잖아. 목 이렇게 음으로만 읽기 때문에 탐일지가 어치고 이렇게 읽을 것 같지만 향찰이라고 하는 거는 뜻과 음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우리말을 표현한다라고 했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보도록 하자. 먼저 먼저 남 몰래니까 첫 번째 글자에서는 남을 가지고 왔겠네. 뜻을 가져와서 남. 그 다음에 몰래라는 말이 옛날에 어떻게 쓰였냐면은 이렇게 쓰였어. 그스하다 라고 쓰였거든. 그래서 남 몰래가 그스지라는 그스지라는 말로 쓰였어요. 따라서 여기서 정리하면은 그지. 그치? 여기서는 뜻이 쓰였고 마지막 글자는 지, 음이 쓰였네. 그쵸? 그래서 남 몰래, 그 다음에 결혼하다.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얼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고 이렇게 하면 돼. 쉽지 않죠? 남몰래 결혼하고, 옛날에는 남몰래 결혼하고가 남그스지 두고 라고 말을 했었는데, 우리말로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자의 뜻과 음으로 조합해서 이렇게 향찰로 표현을 한 거야. 얘들아, 이걸 더 알아두면은 지금 머리 뽀개지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향찰의 원리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근데 지금 뭔가 센스 있는 친구들 요거 알 거야. 실질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은 뜻을 사용하고 남, 몰래, 그 다음에 형식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은 음을 사용하는 거나 지, 결혼하고, 두다, 두고. 그치?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도록 하세요. 서동요를 너네가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향차를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렇게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한번 봐보도록 하자. 고려시대는 이제 과거제도가 실시됐단 말이야. 따라서 과거제도 실시로 뭐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계층이 형성됐을까?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계층이 형성되면서 한문 문학이 융성해지기 시작했고, 고려시들이 아니라 고려시대 그 중기에는 귀족들, 신진사대부들의 풍류와 자기 과시 등을 노래한, 자, 이 갈래도 언젠가 배우게 될 거야. 경기체가라는 갈래가 많이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평민들한테 불려진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귀족들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귀족들이 부른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노래로는 한림별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고려 말에는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가전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자, 얘들아, 가전에 그러면은 의는 뭐겠어?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얘들아, 설화라는 게 뭐냐면은 헷갈리는 사람은 적어두도록 하세요. 설화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설화라는 게 뭐냐면 이 설자가 혀설자야. 그래서 한 민족 사이에서 혀설자를 쓰는 거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된 거지. 구전되어 온 이야기로
아무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겠어? 아니면 간단한 내용이겠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하고 간단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구전에 적합하고 단순 간편한 형식을 가진 꾸며낸 이야기를 우리가 설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설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하고 구성이 좀 더 복잡하고 그 내용이 좀 더 좀 심화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전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를 보면은 무엇은 고려시대 꽃을 피운 갈래로 우리가 요거 배울 거야. 동동이라는 작품을 배울 건데 이거는 소설, 산문이 아니라 운문입니다. 뭐냐면 고려가요라는 갈래가 있어. 시조처럼 하나의 갈래 이름이 고려가요야. 근데 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꽃을 피운 갈래로 당시 우리 문자가 없어서 어디에서 구전되다가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기록되었지만 이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속 무엇을 감정을 우리말로 진솔하게 담아 수준 높은 문학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지? 이 고려가요가 나중에는 궁중으로 유입이 돼서 궁중에서 불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자세한 거는 이 고려가요 작품을 배울 때 하도록 하고 평민들의 생활 속 감정이 드러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고려가요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진솔하게 담았다라고 하는 것 역시. 자,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 이제 또 시조가 발생했다는 거. 우리 시조 뭔지 알지? 하여가 이번 시험에 나왔잖아. 그 형식을 지닌 것을 우리가 시조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